네네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럴드 경제 서인주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광주시청에 와 있는데요. 여기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의 경제 부동산 아파트 소식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광주광역시청입니다. 오늘 이제 3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6시 좀 되어가는 시간인데 오늘 이 시간에 이 신가 재개발 현장에서는 이 대의원 회의가 6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어떤 안건이냐? 이 신가 재개발 조합장 해임 됐죠. 총회에서 해임이 돼서 새로운 조합장을 뽑는 단계, 전 단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또 의결을 위한 그 안건이 가장 큰 대의원 회의의 이제 주제가 될 것 같고요. 조합 사업비 대출 보증서 발급을 요청하는 내용들, 사업비 대출 신청을 의결하는 그런 안건들, 임시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양병만 조합장 측에서 제기한 임시총회의 효력을 무효다라고 지금 그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변호사 선임 의결, 이제 이게 주요 이제 포인트들이 지금 이 시간에 거의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신가 재개발, 지금 대의원 회의가 진행되고 이제 총회에서 관련 내용들이 선출될 건데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돼서 새 집행부가 선출되는 그런 과정들, 단계들이 지금 조금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이 관련된 업무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의원 그리고 오늘 참석하지 못한 대의원들은 서면 결의서로 이 관련된 안건들 또 찬성 또 반대 의견을 제시해 줄 것 같습니다. 시공사 선정을 놓고 1년 넘게 지지부진 답보 상태로 이어져 온 신가 재개발, 현재는 빅그림 드림 사업단이죠. 기존 시공사와 좀 원만한 관계를 좀 유지하는 재협상의 그런 가능성들도 열려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대의원 회의가 구성돼서 여타 과정들 또 신임 집행부, 새 집행부가 선정되면 이 사업이 착공까지 가게 될 그런 과정들 좀 지켜볼 광주의 부동산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결과도 나오는 대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 비아농협에서 신가 재개발 대의원 회의 진행된다. 그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은 또 다른 재개발 현장인 광천 재개발입니다. 아마 규모로는 가장 큰 재개발 현장이 광천 재개발입니다. 현재 뭐 2주 철거를 앞두고 있는 단계에서 여기도 대의원 회의 안건들 이렇게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좀 이제 좀 논란거리가 좀 됐던 게 현재 그 조합장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그런 안건이 나와서 요거 관련해서 찬성과 반대 관련된 의견들이 좀 나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이야기 좀 들어보고 의견을 여쭤봤는데, 지금은 시기상조 아니냐, 조합장이 성과를 낸 다음에 성과급을 받아가는 게 당연한 수준인데 지금 좀 잘못된 것 같다,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좀 약간 좀 싸늘한 시선들이 많았던 게 사실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 문기정 조합장께서는 알림 메시지를 통해서 성과급을 내가 왜 받아야 되는지, 성과급의 이유, 안건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현재 광천 재개발 조합장은 4년간 이 광천 재개발 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좀 긴 호흡으로 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당장 눈에 띄는 성과는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뭐 지금 복잡 단안하고 이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 뭐 좋은 소식보다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많죠. 광천 재개발 같은 경우는 특별 건축구역 지정, 또 하이엔드 아파트, 현대건설의 DH, 고급 브랜드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특별 건축구역 지정하면서 사업 계획들이 일부 이제 변경이 되거나 달라지게 되면 이 광주시에서는 특별 공공기여금 형태로 돈도 좀 뺏어오려고 합니다. 땅을 좀 내놔라, 다리를 만들어라, 도로를 넓혀라, 이런 돈들이 이제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성 악화로 이제 이어지기 마련인데, 요걸 갖고 이제 협상하기가 상당히 좀 이렇게 난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철거 앞두고 있지만 신가 재개발 사례처럼 철거를 다 이미 끝내놓은 상황이지만 이게 또 이제 좀 잘 안 되는 상황이세요. 뭐 여러 가지 변수들, 폭탄들이 좀 터져 있는 그런 이 상황이 재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논란들이 계속 이제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합장은 이제 이 성과급 왜 내가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지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는데, 일단 성과금 지급
4년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보상 차원의 당근책을 달라. 이제 그런 이제 메시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성과급 이걸 통해서 그동안 조합이 했었던 일들, 성과들, 예, 이런 것들을 잘 모르거나 개척했던 일들이라든가 노력한 것들이 그냥 조합원들이 봤을 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많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쉽다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성과급 관련해서 총회 때 관련된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분석적으로 좀 알리고 싶다. 그런 홍보에 그런 이제 그 카드 포석들도 예, 나오고 있습니다. 총회를 통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예, 조합의 성과를 알리고 싶다. 또 유관기관과 사업 주체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광천 재개발, 신가 재개발, 거대한 개발 사업이죠.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특별 건축구역 지정 등 또 공공기업의 문제를 놓고 또 사업성, 또 진행 상황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조합장 월급이라든가 또 조합에서 일하는 뭐 감사 또 기타 뭐 조합 대행사 업무 대행사분들 인건비라든가 또 대출 비용들 이자 여러 가지 비용들이 계속 나가다 보니까 빠른 착공 또 빠른 입주 시간을 좀 땡기는 게 돈을 버는 길이죠. 그래서 단합된 힘들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 마음가짐들 또 사람의 그런 것들이 너무 좀 다양하다 보니까 이걸 한 번에 좀 모으는 그 뜻대로 그냥 밀어붙이기 식은 좀 잘 안 되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광천 재개발 이 사업도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광주 경제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제 곧 철거 이주 이 상황들 이 포인트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좀 더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 혁신도시 소식들입니다. 광주나 전남이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 광주 142만 계속 10,000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청년층의 인구 유출 좀 심각한 상황인데 나주의 혁신도시 여기가 인구가 4만 정도 됐거든요. 근데 4만 여기 최고 찍다가 계속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4만이 무너졌다. 이게 한 뭐 1년 만에 4만 찍고 계속 떨어져서 지금 4만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심각한 상황은 이 2월 달에 이 800명 넘는 젊은 사람들이 나주 혁신도시 나주를 좀 떠났다는 소리죠. 인구가 빠졌습니다. 현재 인구가 39,577명, 3만 명대로 추락을 했습니다. 이 상가 공급은 엄청나게 많아요. 이 도시개발 10년 동안 이 아파트도 많았었지만 상가는 더 많았어요. 구분 상가까지 하면 10,000개가 넘는데 대부분 비어있거나 공실, 폐업, 임대가 나와 있습니다. 정말 좀 안타까운 현장이 나주 혁신도시인데 여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고 하면 이 나주 혁신도시의 활성화 카드 꺼내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뭐 애들 나이 있는 가임기 여성 또 젊은 층들이 이곳을 떠나면은 인구 유입 자체가 좀 안 되는 거죠. 자체 생산되는 인구들이 예, 애들 안 나니까 늘어나기 힘든 그런 요소들이 됩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인구, 유입 인구는 한계가 있고 여기서 자체 생산 안 하면 인구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2024년 4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전에 4만 18명을 찍었어요. 최고 피크를 찍었는데 여기서 좀 더 가서 5만, 7만, 10만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좀 빠져서 지금 좀 위험스러운 상황인데 여기서 빠졌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얼마죠? 지금 808명이 빠졌다고 했는데 여기 상당수가 이쪽 근처에 있는 나주에 자이 리버파크 신축 아파트가 공급이 됐거든요. 자이 리버파크 나주역 이 아파트 상당히 잘 지었다는 그런 소문들이 있는데 이쪽으로 혁신도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1월부터 이제 이주를 시작해서 나주 혁신도시 지금 뭐 인구 좀 줄어드는 폭들이 좀 늘어날 것 같다. 대신에 이제 나주역이 있는 송월동 여기는 이제 1,463명의 순 인구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아랫돌 빼가지고 윗돌 막는다 그런 말처럼 뭐 여기 동네에서 이렇게 갔다가 왔다 갔다 밖에서 좀 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빠져나가고 안쪽에서만 돌고 있는. 아무튼 이제 나주 혁신도시 지역에 살기 위해서는 이 학교, 초등학교, 학원, 병원, 의료, 교통 이런 인프라 정주 여건들 또 뭐 마트인데 코스트코 같은 이제 이런 좀 정주 여건, 정주 합격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이제 개선되고 도입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여론들이 좀 높아가고 있는 게 현실인데 나주 혁신도시의 젊은 부부들이 좀 떠나는 모습도 보면서 좀 씁쓸한 좀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광주 광산구 이 월곡동 이 금호타운이라는 아파트 1,500세대가 넘고 이 아파트가 한 30여 년 되는 구축 단지입니다. 이 1,500세대니까 꽤 많은 분들이 살고 있는 광주의 아파트인데 여기 이제 깜짝 놀랄 만한 황당 뉴스. 여기서 25년째 일을 했던 이 격리 여직원이
이 25년이니까 그 통장이라든가 이 뭐 이게 금고를 다 관리하죠. 요즘 뭐 계좌이체, 인터넷 송금을 통해 가지고 이런 회계 장부 이런 시스템 운영하는데 25년 동안 했으니까 얼마나 잘 알고 있겠어요. 이 마을 주민들, 입주민들, 관리사무소 소장, 회장 뭐 다들 뭐 믿고 맡겼죠. 근데 딱 이 속담중에서 이게 생각나죠. 이 생선 가게를 고향에게 맡겼다. 현금 7억, 예, 뭐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든가 이 관리비, 뭐 전기요금이라든가 통신요금 내야 될 이런 돈들을 갖고 다 날라버린 겁니다. 홀라당 날라갔다, 도망쳤다. 40대 후반에 이 격리 여직원, 예, 지금 이제 경찰들이 이 사람 찾으려고 지금 뭐 추적을 하고 있고 수사를 나가고 있는데 지금 2주가 훨씬 지났어요. 지금 보름 넘어서 20일 가까이 되고 있는데 행방이 모연하다. 이 사람 못 찾고 있다. 추적을 하고 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돈은 어디 갔느냐. 그래서 경찰에서는 출국 금지 조치를 하고요. 형사 기동대를 투입해 가지고 이 여성, 예, 20대, 40대 격리를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 그리고 기타 이제 문제들로 여기 수사에 이제 촉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관리비 통장이라든가 회계 자료 모두 챙겨가지고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업무 인수인계 이런 것도 안 되죠. 또 가족과도 연락이 안 돼서 참 미스터리입니다. 예.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지금 날벼락이 떨어졌죠. 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해서 사태 수습을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거 추가 분담금이죠. 관리비 빵꾸 난 거 내야 되니까 급한 불부터 꺼야 되죠. 그래서 돈을 좀 내야 돼. 예. 전기, 수도, 공과금, 분할납부 이 돈 얼마씩 냈냐? 25만 원에서 30만 원. 그러니까 돈 가지고 나르니까 결국엔 아파트 주민들이 돈을 토해내야 되는 그런 진짜 좀 안타까운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 범인을 좀 잡으면, 문제 피해자를 잡게 되면 그 돈 이제 남아 있으면은 요거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배분을 해줄 텐데 지금 이렇게 했으면 돈 다 쓸 가능성 있지 않겠느냐. 이 돈을 어디다 탕진했을까.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하철 소식입니다. 광주 이제 지하철 곳곳에서 이 공사판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많이 막히죠. 땅을 파고 복공판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것 때문에 뭐 차선이 이렇게 바뀌게 되고,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면 좀 미끌미끌 하잖아요. 교통사고 우려도 좀 높아지고, 교통 체증이 높아서 이제 시민들의 좀 불편들 되고 있는데, 어차피 하기로 한 지하철이니까 빨리 완공돼서 계획대로 돼서, 시민 교통 편의, 또 광주의 교통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잘 완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지하철 공사가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데, 현재 지금 2030년에 2단계 2구간 이 사업들 진행되고 있는데, 이 709, 1009 이 현장들이 지금 계속 계속 사업자를 뽑지 못하고 있어요. 건설사들이 계속 안 달라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완공이 좀 지연되는 소식 좀 전해드렸는데, 최근에는 이 복공판이죠. 이 구조용 금속 파넬 제작 그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말씀드렸던 복공판, 이 쇠 철판을 깔아놓잖아요. 차들이 지나가게 할 수 있는. 근데 그전에 이제 이 실시 설계를 통해서 협동조합이 한 11개 정도 회사가 중소기업이 그 판넬을 지금까지 납부를 했단 말이죠. 납부하면서 이렇게 유지를 했었는데, 광주시가 이제 이거 예산 문제라든가 공사비 문제, 그래서 이제 좀 갈등을 좀 겪고 있다가 이 계약을 하고 있던 이 특허 기술, 요거 이제 그 협동조합과 계약을 이렇게 안 해버린 거죠. 말 안 듣고, 뭐 사실 이렇게 단가도 안 맞고, 그래서 이게 판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합 측에서는 광주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이제 법정 다툼이 나오고 있습니다. 1월달 계약이 해지가 됐고, 지금 2호선 2단계 그 구간에 복공판은 업체들 이제 그 구간마다 건설사가 따로따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조합 측에서 한꺼번에 납품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이거 안 된다. 이제 깨졌으니까 조합 쓰지 마라. 그리고 각자 알아서 해결해라. 개별 구입, 개별 구매 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놓고 광주시가 잘못했다, 조합이 잘못했다, 법정 소송 가고 있어가지고 이 문제가 조금 논란거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건설 자재비가 좀 인상이 되고, 돈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 협동조합 처음에 시작했던데 그걸 맞춰가지고 단가 맞춰서 가면 좋은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좀 광주 지하철 공사가 조금 더 지연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우려들이 현재 이 광주 지하철 공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광주 시청, 이 시청 청사, 지금 뭐 퇴근 시간이 됐죠. 지금 6시 뭐 거의 다 퇴근 시간인데, 이 광주 시청이 이렇게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민 공간으로 만들어진 곳인데요. 여기 뭐 커피숍도 있고, 지금 여기 도서관 같이 잘 꾸려진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거 모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좀 늦게 시청 왔는데
여기 공간 여러분도 알아두셔서 상무주거나 여기 오실 때 업무 보시거나 뭐 하실 때 여기서 일 보셔도 되게 좋아요. 여기 잘 갖춰진 곳이라 오늘 저도 이제 처음으로 이곳에서 광주시청에서 광주의 경제부동산 아파트 소식들을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촬영하던 곳이 아닌 좀 낯선 곳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저도 좀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 할까요? 좀 적응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했던 것 같은데 아무쪼록 오늘 전해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소식들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생활에 유용한 얘기 나누다 보니까 저도 지식이 한 뼘 더 자라는 것 같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원나 씨 이 시간에 와 있구나라고 아직도 이제 몰랐다가 오늘 알게 되신 분들 계시는데요. 그래요. 딱딱한 뉴스보다는 귀에 좀 쏙쏙 들어오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뉴스를 살펴볼까요? 딱 하나의 뉴스만 꼼꼼하게 짚어보는 시간. 목요일에 만납니다. 서 기자가 선택한 오늘의 뉴스. 헤럴드 경제의 서인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특히 반갑습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TVN 차차차에서 오마이갓 뉴스로 네. 호흡을 맞췄었는데 다시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네. 참 영광이에요. 저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기자님은 광주 경제뿐만이 아니라 네. 부동산 소식 이거 잘 아시잖아요. 네. 너튜브도 찍고 계시고 네. 지금 구독자가 몇이라고요? 지금 한 16,000여 명 정도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께 늘 유용한 정보를 주시는데 요즘 네. 광주 경제 그러면 힘들다는 소리가 많죠. 지금 이제 뭐 취재 현장 곳곳을 돌아다녀 보면은 그 IMF 시절부터 힘들다라고 이렇게 한숨 쉬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게 사실입니다. 네. 뭐 고금리, 고급 물가, 또 소비 부진 이런 여파들 때문에 지역 경제 전반이 좀 힘겨운 상황이다. 네. 특히나 광주 같은 경우는 이 건설업 그리고 또 제조업 분야의 업황 부진이 이 자영업 등 골목 상권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이 시간에 또 우리 기자님이 말씀해주시는 정보 저희가 쏙쏙 받아가지고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어떤 건가요? 자, 오늘은 그 아파트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 광주 분들이 아마 많이 관심을 가졌던 소식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광주 곳곳에서도 이 재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광주에 2,679세대 이게 초대형 세대가 신축 아파트가 이제 공급된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곳이 어디냐면 이 롯데백화점 부근이라고 하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이 구도심의 상징적인 존재 같은 곳, 바로 광주 북동 소식입니다. 이곳 이제 부지가 13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부지예요. 이곳을 이제 오래된 주택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 이걸 단지 허물어 가지고 여기에 새 아파트, 상업시설, 공원을 조성하는 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라는 게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통상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데 그렇죠. 이게 한 20년 정도 전부터 이 사업 추진하겠다라고 주민들에게 힘을 모아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해관계가 좀 엇갈리고 이 갈등이 좀 심해지다 보니까 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광주시가 이 사업에 조금 도움을 주자 하고 좀 나서게 되면서 이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이 지난 14일 선정되면서 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곳이요, 광주 최초로 그 사전 공공기획 방식으로 추진됐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전 공공기획 이 방식이라는 게 상당히 좀 난해하고 처음 들어보는 그런 방식인데 이게 맞아요. 광주 최초로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네. 재개발 사업이라는 거는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민간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이게 이제 주도적으로는 사업인데 말했다시피 이게 이해관계가 엇갈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이라든가 지자체가 나서서 좀 주도를 하는 사업인데 이번 지정으로 인해서 이 광주 북동의 수창초등학교 인근 이 노후 도심이죠. 재개발을 통해서 한 4만여 평 정도 부지인데 여기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000세대가 넘는 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이제 들어설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노후 도심에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생긴다? 그러면 네. 사실은 거기 우리가 이제 유명한 야구 명문 수창초등학교 있잖아요. 네. 그럼 이 학교는 어떻게 돼요? 일단 뭐 수창초등학교는 야구의 명분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리그 김병환 선수, 이거 말고도 기아 타이거즈의 뭐 정말 진짜 유명했던 선수들을 배출을 할 텐데요. 네. 이 학교 재개발되면 통상 다 이렇게 이제 그 철거되거나 없어지는데
수창 초등학교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네. 아니 그 찬반 의견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진행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자, 이 진행 과정도 뭐 이제 아직은 뭐 갈 길이 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이제 재개발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정비구역 지정이 됐고 앞으로 이제 조합을 설립하고 또 건설사,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 시행 인가 또 관리 처분 계획 요까지 가려면 아직도 좀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 과정도 하나씩 밟아가야 됩니다. 북동 재개발 사업은 정비 사업 구역이 2005년 시작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추진위 만들어지고 20년 동안 표를 했는데요. 민선 8기가 들어선 광주시가 2023년 사전 공공기획 카드를 꺼내들면서 정상 궤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네. 예. 근데 아직까지도 이 사업이 쉽지가 않아요. 이 추진이 이제 구성된 단계 통해서 정비구역 그러니까 그 지도가 여기까지 개발해라 이것만 확정이 됐는데 앞으로 이제 통과해야 될 인허가들 또 무엇보다도 주민들을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의견된 맞아요. 일치하는 것들이 쉽지가 그 않습니다. 찬반 의견들이 계속 있는데 그러면 주민들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니까 네, 이 다툼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자체가 나선 거죠? 맞습니다. 예. 자, 광주시는 전담팀을 꾸려서요. 주민과의 간담회, 또 사례 연구, 타당성 검증, 또 계획 원칙과 세부 과제를 설정하고요. 또 간담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이제 마련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관련 계획들 이제 입안을 이제 이끌어내는데 앞으로 이제 후속 일정이라든가 조치 등을 또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아유, 뭐 이제 그 많은 분들하고 의견이 좀 네. 유하게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예. 우리 그 기자님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네. 광주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해보자면 맑음이에요, 흐림이에요? 지금 뭐 흐림, 춥다, 얼어붙어 있다, 폭풍 전야, 이렇게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언제쯤 잘 풀린다는 얘기를 들을 수 뭐 있을까요? 날씨가 지금 이제 봄날이 돼서 좀 따뜻해서 시장이 좀 온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아파트 공급이 많고요. 또 미분양이 지금 좀 넘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이 건설사들의 법정 관리 이 위기들이 이제 계속 혼재되면서 광주 부동산 시장은 올해 좀 계속 좀 어두운 그런 전망이고요. 상황을 좀 잘 지켜보시면서 실거주 위주의 접근 방식이 지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살기가 팍팍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네. 상황이 빨리 좋아져야 될 텐데요. 네. 자, 그래요. 20년간의 수건 사업인 만큼 풀어야 할 숙제가 좀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인주 기자와 광주 첫 사전 공공기획 북동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